인문학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인문학의 이해와 새로운 모색, 고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남대학교 사학과 이성훈 교수와 오늘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전대 사학과 이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뵀었는데 이제는 어느덧 그래도 아침 저녁은 서늘한 이제 가을이 됐네요. 정말 더운 여름이었는데요. 예. 비가 오고 나서 추석까지도 더웠다가 한 주 만에 이렇게 날씨가 변해서 정말 예. 약간 당황스럽지만 이제 가을을 저희가 즐겁게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동안은 이제 인문학 이야기 계속하고 있어서 전혀 낯설지가 않은데 오늘은 주제가 고전으로 배우는 인문학입니다. 네, 사실 지난 시간 저희가 인문학 안에서도 철학에 대한 주제를 나눴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런 철학적 사유나 인문학적 성찰을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때 아마 PD님하고 저하고 나눈 얘기가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일상에 나누는 바로 인문학적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예. 오늘은 바로 거기에 대한 일종의 대안으로서 또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고전을 통해서 우리가 인문학적 성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 고전이라고 하면은 일단 책의 두께가 두껍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쓰여진 이야기 이 정도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고전 그러면 뭐 한자도 아주 옛날 오래전에 뭐 경전, 뭐 영어로 클래식이거나 코드, 뭔가 서가에 두툼하고 오래된 책이 잘 열어보진 않으면서 그런 책 너무 내용도 방대하고 예. 그러다 보니 또 어렵고 어떤 면에서 인문학이 어렵다라는 말은 또 이런 고전이 어렵다라는 말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어려서부터 책이 이렇게 세로로 쓰여진 고전 책이 예전에는 이렇게 시리즈로 묶음으로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읽으셨던. 그래서 저도 그거를 세로로 된 책을 고전을 다 읽었거든요. 왜 옛날 책들은 세로로 써져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이거. 그거는 옛날 우리 동아시아에 예. 종이가 등장하기 전에 초기에 썼던 기록의 매체가 목간이나 죽간이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쓰고 예. 그 목간들을 끈으로 가죽으로 편철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쓰고 그걸 둘둘 말았던 목간 죽간의 영향이죠. 나중에 종이가 등장한 이후에도 똑같이 둘둘 말아서 족자처럼 많은 그런 회권이라고 하는 식으로 또 문서를 썼어요. 예. 그러다 보니 동아시아는 한중일이 대부분 옛날 기록 방식은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점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글씨도 엄청 작고요. 두껍고. 근데 이제 제가 대학생이 되고 이때 보니까는 내용을 압축해서 짧게 더 얇은 책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고전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전은 이겁니까? 네, 뭐 이제 고전이란 말은 뭐 쉬운 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 사전적으로는 아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상한 작품이나 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오래돼야 되는지 뭐 1000년, 2000년, 100년, 200년 돼야 고전인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봐야 되는가 뭐 100만 명, 1000만 명, 1억 명이 봐야 고전인가 이런 절대적인 기준은 따로 있지는 않아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고전이 매우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검증된 글이나 작품이라는 점이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예. 근데 왜 이 고전이 인문학적 성찰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네, 저도 뭐 좀 고민이 됐는데 저도 교육 현장에서 인문대 교수로 있으면서 어떤 교육이 좋을까 많은 고민했는데 생각할수록 역시 고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전 세계에 많은 대학들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세계에서 흔히 우리가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가 어디죠? 어디입니까? 압도적으로, 물론 오늘날 미국이죠. 미국. 미국이 뭐 400몇 명을 배출하고, 또 100만 명, 1000만 명 이런 명이 있습니다. 100만 명, 1000만 명 이런 명이 있습니다. 100만 명, 1000만 명 이런 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는 나라가 영국 정도가 된다고 해도 100 몇십 명밖에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압도적으로 미국이란 나라에 특히 20세기 이후에 수많은 지성인과 학자들이 또 1차,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미국으로 찾아가고 그러한 석학들과 인재들을 미국이 수용한 것도 있지만 그 미국에서 시카고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시카고 대학은 미국의 재벌이었던 록펠러가 재단 이사장으로 설립한 대학인데 사실 1890년대 만들어진 대학이지만 20세기 초기까지도 그냥 수많은 대학 중에 일부 대학에 불과했어요. 네. 그런데 이 시카고 대학에 1929년경에 교육 철학과 법학을 전공했던 로버트 허치슨이라는 교수가 시카고 대학의 5대 총장으로 부임하게 됐어요. 근데 이 총장이 부임한 이후에 시카고 대학의 역사가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어요. 어떻게요? 네, 이 총장이 이 시카고 대학의 총장이 된 이후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교육 개편이 있었는데 바로 교양 교육의 강화였어요. 그 핵심 내용은 시카고 대학에 입학한 모든 학생은 졸업 전에 시카고 대학이 선정한 100권의 고전을 반드시 읽고 네. 피드백을 받아야만 졸업할 수 있다고 학칙에 규정을 한 겁니다. 미국은 대학이 거기도 4년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4년에 100권을 읽으려면 1년에 25권, 한 달에 2권은 기본적으로 읽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학년별로 오.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을 선정해서 졸업 전에 100권 이상을 반드시 읽게 했던 거죠. 네. 이건 정말 놀라운 교육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학생들은 반발이 좀 심했겠는데요. 네, 이게 뭐 이렇게 권장이나 추천이 아니라 네.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교양 필수처럼 필수로.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거로 했으니까 학생들에겐 큰 부담일 수도 있었는데 이게 결국 시카고 대학의 역사를 바꾸게 되었고 이것을 그 유명한 시카고 플랜이라고 그래요. 네. 시카고 플랜 혹은 시카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시카고 대학은 한 시카고 대학에서만 무려 100명의 노벨상을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시카고가 전 세계에 가장 명문대 중의 명문으로 우뚝 서게 된 거죠. 정말로 고전 100권 읽은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네, 이제 그것을 엄정하게 규정하기는 어려운데 이 허치슨 총장이 주장한 것은 높은 수준의 교양을 익힌 다음에 그 교양의 기반 위에서 예. 특화된 전공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시너지 효과가 좋고 놀라운 성과를 낼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정말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많은 교육학자들은 시카고의 이 플랜, 즉 고전 독서 읽기가 바로 그 결과였다라고 많은 부분들이 주장하고 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고전 100권 읽은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교수님도 다 읽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제 백선이란 그 이후에 이제 정도는. 여러 대학들이 뭐 하버드대를 비롯해서 수많은 대학들이 이와 유사하게 자체적인 고전을 선정하고 예. 학생들에게 권장이나 추천을 하는데 물론 어떤 대학은 정말로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반드시 읽도록 그렇게 한 대학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뭐 저희 나라에서도 뭐 서울대 선정 예, 있어요. 고전 뭐 이런 게 있다고 네. 그러고 사실 저희 전남대도 뭐 52권인가 50권 네. 정도의 고전을 선정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고전의 선정은 대학마다 예. 또 시대마다 지역마다 또 나라마다 각자 자신들의 기준에 따른 고전을 선정하고 때로는 이제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의 정체성에 맞는 고전을 선정하는 거죠. 아마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요? 같은 책을 읽었다 보다는 읽는 방식 그리고 읽고 나서 어떻게 이거를 활용해 가는지 이런 것들 시스템도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맞습니다. 사실은 뭐 독서가 중요하다는 건 다 익히 알고 있지만 오늘날 점점 뭐 우리가 인터넷과 SNS에 익숙하게 되면서 매우 단편적이고 짧은 긴 호흡의 독서라는 게 매우 부담이 되는데 네. 오늘날의 이 독서, 그러니까 고전이라고 하는
두터운 책을 읽는다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데 예. 여기서 고전을 읽고 인문학적 성찰을 한다는 말은 독서만으로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PD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왜 고전이 인문학 교육에 중요한가라는 답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또 아무 책이나 읽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가 검증된 가장 고전이라고 할 만한 책들을 엄선하고 그것을 읽은 다음에 바로 자신이 주체가 돼서 거기서 비판적 사고를 하면서 자기만의 가치와 인생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맞아요. 비판적 사고 전에 교수님께서 알려주셨었죠.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어떤 고전의 경우는 뭐 동의할 수 있지만 그 내용에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그게 위대한 철학자나 성현의 말씀이다 하더라도 나는 좀 생각을 다르게 생각하면서 그 고전을 비판적으로 읽는다면 그게 고전 읽기에 제대로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책을 읽었는데 작가나 제목도 잘 생각이 안 나고요. 내용도 막 이렇게 헷갈리고 이래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저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큰 인상을 준 어떤 책이 있다면 있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 누가 뭐 어떤 내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부수적인 거. 물론 이제 정독을 하게 되면 그 작가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잘 숙지할 수 있지만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뭔가 자신에게 큰 인상을 주고 삶의 어떤 롤모델 혹은 삶의 가치의 척도로 삼을 만한 혹은 거기에 매우 비판적인 정말 동의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나만의 생각을 단단하게 굳혀가는 그 과정이 있었다면 그 독서는 매우 의미 있는 독서였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 뭐 어느 나이대건 마찬가지겠지만 청소년기나 아니면은 한 20대 뭐 초반 후반 이때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독서 한 권이 이런 생각도 들고 비판적 사고도 필요했고 또 하나는 이게 책을 읽음으로 해서 나만의 생각하는 힘 이런 거를 기르는 계기도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인문학 강의의 맨 두 번째 강의 바로 언어와 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인간의 언어적 특징이 있는데 흔히 뭐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뭐 학업 성적이 수학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 어떻게 공부를 잘하는가 뭐 이런 걸 질문을 할 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독서를 즐겼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 교육계의 화두는 그냥 눈으로 활자를 읽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인지 혹은 그 이면의 내용까지도 읽을 수 있는 흔히 문해력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한데 점점 학생들이 문해력이 떨어진다라는 게 교육계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그냥 눈으로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나는 다르게 생각해보는 그 과정 이게 결국 책을 읽는 문해력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과정에 어떤 단어 하나 문장 그리고 그 작가의 생각을 읽어나가는 과정 이것이 사실은 바로 수학 능력을 키우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교수님 그림 그리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린이 시절에는 그림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씨도 보고 이제 그림만 보면서도 상상력을 많이 키우라는 얘기도 들었었고 이런 이제 시험 문제 수학 문제를 보면서도 글이 기니까 서술형 문제 때문에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이해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문해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의 뇌의 기능이나 인지력이 다 똑같을 수가 없고 우리가 아는 뭐 유명한 어떤 저명한 사람 중에서도 청소년 시기에 글자를 읽을 수 없는 그런 그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 청각을 통해서 읽어주는 정보를 읽는다든가 또 말씀하신 대로 시각적인 그림 매체, 영상 이것이 또 다른 방법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장점
단점을 보완하는 장점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겠죠. 예. 특히 이제 그림의 경우에는 아직 아이들의 정보력이나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이 있지 않을 때 자유로운 상상력을 키우는 데에는 그림이나 미술이나 또 음악 같은 경우가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걸 다 잘하면 좋겠지만 이런 과정도 매우 중요해서 교육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우리나라는 예. 너무 활자화된 지식 정보에만 조금 많이 강조를 두다 보니까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는 시험도 대부분 네, 네. 활자로 된 시험을 필기고사를 봐야 되고 그것도 선택을 하는 그런 주관식보다 객관식 문제를 한다라든가 이런 점이 있는데 네. 조금 더 자유로운 생각을 위해서는 오늘 어제 뭐 기사를 보니까 수학 능력 수능 시험에 대해서도 앞으로 객관식만이 아닌 다른 방식을 고려한다라는 거죠. 마치 프랑스의 그 대학 입시 시험처럼 몇 개의 주제를 놓고 치열하게 자신이 논리적으로 예. 서술형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어요. 아이고 학생들이 힘듭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건 시카고 대학이 선정했다는 그 고전 예. 뭐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거의 100여 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시카고 대학에서 선정한 고전에는 예. 가장 첫 번째 과정으로 이게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예. 미국 독립선언문이 첫 번째로 먼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미국 독립선언문은 전 세계 인류 역사의 민주주의에 매우 이정표적인 중요한 문건이기도 하지만 예. 또 미국이란 나라가 영국과 유럽으로부터 독립된 신생 공화국으로 처음에 등장하기 때문에 예.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 외에도 뭐 플라톤의 국가론, 아리스토텔레스 계몽 철학자, 또 기독교적인 성서, 뭐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등 비교적 서구 문명의 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거의 유일한 게 공자 선생님의 논어가 그 시카고 대학의 고전백선 처음에 목록에도 있었다 그래요. 오, 네. 근데 오늘날은 이제 100여 년이 지나면서 전 세계가 글로벌화되고 또 시대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고전들이 변화가 되면서 고전도 고정불변이 아니겠죠? 그렇죠. 시대적 요구도 있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교수님이 그럼 생각하시는 고전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저를 돌아볼 때 많은 고전이 있었지만 뭐 제가 이제 역사를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사마천의 사기가 제가 전공하는 중국 고대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저에게 영향을 주었고 네. 또 정말로 사마천의 사기는 반드시 추천할 만한 동양의 한자 문화권의 고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뭐 역사서에서 소설로 대화 소설로 바꾼 거지만 삼국지연이라든가 예. 뭐 그건 뭐 분명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고전이기도 하죠. 사실 저에게 어릴 때 굉장히 충격을 줬던 것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었는데 네. 사실 지금 돌아보면 어린 나이에 읽기에는 제가 소화하기가 어려웠지만 네.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걸 읽고 며칠을 막 이렇게 몸을 앓듯이 끙끙 앓았던 기억이 나요.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도대체 인간의 악과 선과 예. 죄에 따른 인간의 책임이라든가 또 어떤 종교적인 구원이라든가 그때는 우리 어떤 개념을 제가 정립하지 못했지만 말할 수 없는 그 내용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끙끙 앓았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제가 인문학으로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그런 연구자는 미르치아 엘리아데라는 네. 종교학자이자 신화학자인데요. 그 미르치아 엘리아데의 샤머니즘이나 또 성스러움과 속됨이라는 그런 책인데요. 뭐 이런 게 아마 저에게는 많은 영감을 주면서 영향을 주었던 고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PD님은 뭐 어떤 고전이 영향을 저는 주셨을까요? 정말 초창기에 어떤 누군가 나 이것에 영감 받았어라고 했던 책이 있었어요. 지드가 맞나 모르겠어요. 저분은 안드레지드. 맞나요? 네네, 저분? 맞죠. 네네. 예. 그래서 나도 읽어봐야지 하고 그때 초등학교 때 읽었나? 읽어봤는데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걸 읽고 저도 좀 어렵기는 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몇 번을 더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다른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하. 이게. 애청자들 저희가 재수 없다고 보는 건 아니겠죠? 네? 어려웠어요. 읽고. 그런데 네, 뭔가 고전이 정말, 아마 네. 훌륭한 것은 예. 어떤 모범 답안이 그 안에 있거나 단순한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무궁무진한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100년, 200년 혹은 1000년 전 사람이 읽어도 그 안에서 삶의 지혜나 성찰, 사실 그 안에 정보가 있기보단 예. 그걸 읽으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영감을 주는 것이 역시 위대한 고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청취자분들께서도 책에서 뭔가 하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러네요. 저녁에 책 읽으시면서. 예, 이제 가을이니까 정말 독서의 네. 계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